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대구 매일신문의 사설에 SKT에 의해서 KT 서버까지 해킹, 선관위와 국가기관은 안전한가? 처음으로 그 선관위의 해킹을 메이저 언론에서 거론했다. 이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있었죠. KT 이걸 가지고 무단 아무리 소액 결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또 KT가 서버 해킹을 당했는데 역시 이제 그 3일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옛날에 그 4월 달에 SK텔레콤도 대규모 해킹이 있었는데 이것도 넉장 신고한 게 아니냐. 그래서 피해를 더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KT 측은요, 내부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했지만 우리 법에는요, 정보통신망 법에는 사고 발생이 나면요, 무조건 이게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KT 서버가 어떤 서버가 어떻게 뚫렸는지, 데이터가 얼마나 유출된지, 참 이게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고요. 이런 게 소액 결제까지 활용되면요,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요, 아무리 보안이 뚫렸다 해가지고 기업에 과징금을 때린다. 또 이게 정부가 기업이 신고 안 해도 직접 조사한다. 이래봤자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사고 몇 번이죠? 보세요. 4월 달에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리고 이제 예스24, 그 다음에 롯데카드,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대형 해킹 사고가 엄청나게 발생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쪽도 심각하지만 제가 진짜 걱정하고 이 신문의 사설도요, 이런 이제 대형 통신사들이 무방비로 뚫리는데, 특히 중국한데, 그러면 이게 선관위나 국가기관은 안녕하십니까? 선관위는 안녕하십니까? 괜찮냐? 이 말입니다. 다른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으로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선관위가요, 비밀번호가 1, 2, 3, 4, 5다. 이걸 이게 뚫는 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수단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으로 서버를 한번 이렇게 검증해 보려 하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내란 프레임으로 수감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 참 이게 선관위가요, 진짜 안전할까요? 선관위가 SK텔레콤이나 KT, 롯데카드보다 더 해킹에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비트코인까지 뚫어서 해킹하는 이게 북한이고 이게 중국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강인데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걸 이게 막을 수 있다? 더군다나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선관위 직원들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매일신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유럽에 봤죠? 미국의 항공 탑승 시스템, 회사가 해킹 뚫리니까 완전히 런던 공항부터 독일, 전북에 마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유럽의 공항들이, 중요 공항들이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항공 시스템도 해킹으로 뚫리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비트코인도 뚫는 이런 해킹인데, 정말 우리나라 이러면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이거. 국가기관이요, 제대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요, 모든 정보가 다 중국에 가서 그게 돈으로 결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 국방부부터 모든 정보가 북한이나 중국에 뚫리면요,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 선거관리, 이 모든 조작까지 해킹되면요. 해킹이 된다는 말은 결과를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야, 선관위는 튼튼해. 선관위 걱정하지 마. 뚫린 흔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그러면서 부정선거 주장하면 음모론자로 정신병자로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뭐 이게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멀리 말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죽하면 매일신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현대사회는 고도로 정보사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중국 포함해서 현금도 안 쓰고요. 모든 게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킹에 무방비가 되면요. 지금도요. 엄청난 혼란이 오고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얼마 전에 중국인이 결제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 어떻게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게 평시는 이렇게 또 해킹 조직이 오지만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나 진짜 심각한 위기상 전쟁이다. 이럴 경우에 이게 사이버 정보전을 하면요. 모든 걸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행안부 서버 하나만 해킹해서 다 마비시켜 버리도 우리나라가 전체가 마비가 돼버리는 이번에 유럽 봤잖아요. 비행기 탑승이 마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전쟁 시에 전면적으로 해킹이나 정보전을 펼쳤을 때 아찔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중국이나 북한은 사이버 전사들이 수십만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다. 정말 생각만 해도요. 요즘 전쟁은 옛날처럼 뭐 총 들고 탱크로 비행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전으로 바로 이런 게 정보망 하나만 폭발시키면 그렇게 교란시키고 완전히 해킹으로 마비시켜버리면 온 나라가 마비가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고도로 정부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이제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이걸 쉬쉬하면서 숨겨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뭐든 이게 사이버 전쟁의 실상을 국민한테 제대로 알려서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다시 한번 이게 선관위에서도 다시 한번 서버가 해킹이 안전한지 취약한 게 없는지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대로 이게 지금처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줄줄 새면요.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SKT, KT부터 KT 두 번, 거기다 다른 모든 기업들의 정보가 뚫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 모든 게 신문마다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신문은 국가기관과 선관위까지 지금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실이든 또는 이게 가장 문제가 행안부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은행들, 그 다음에 이런 통신사들 다 정보망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우리의 적국인 중국이나 북한은요, 세계적인 해킹 완전히 거의 해적처럼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대로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정권의 운명을 걸고 이 문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선관위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미국하고 강력한 유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중국 카르텔에 의해서 전 세계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미국하고 강력하게 서로 협조를 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국제 공조 조직을 뿌리 뽑아야 된다. 중국 카르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